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가계 소득마저 감소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극복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영등 2동 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익산시의회 212회 제1차 정례위에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과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부성동 중흥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흥아파트 인근 이동 민원실 설치와 장애인 쉼터 조성,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동 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동은 익산시 행정운영동 설치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 제2조에 의거 부송, 정족, 임상, 월성동을 구역으로 12,500여 세대와 익산시 인구 대비 약 11%에 해당하는 32,5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익산시 읍면동 중 모현동 4만 명을 다음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32,500의 인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3,193명으로 전체 1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주공 1, 2, 3단지는 3,600여 세대에 약 6천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급자 및 자상유저가 1,677명, 노인층이 901명, 장애인이 877명으로 생활 여건이나 경제적 여건이 우리 익산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의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예.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공 1, 2, 3단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노약자들은 약 1km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삼성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려면 왕복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전동차의 경우 전용 차로가 없어 인도를 이용해야 하나 전동차 대부분이 6차선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과 취약층, 노약자의 애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동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민원 서류 신청을 하거나 숙도 인지하는 데도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먼저 본 의원의 질의 요지가 무엇인가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주민의 울분이 섞인 가슴 아픈 하소연의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시청하실 영상은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는 관계로 화질이나 음성이 매끄럽지 않은 점을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주민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좀 오늘은 이곳에 사는 80이 넘어 장애인으로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지만은 수십 번 동직원이나 시직원들한테 얘기를 했고 시장님 면담 청구도 했으나 면담도 안 되고 진정서를 넣었으나 진정서 회신도 오지도 않고 선거 때는 우리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우리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당선되고 나니까
여기가 익산시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불행하고 제일 가난한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약 3,600세대에 6,000명 이상이 사는 일개 면보다 더 큰 마을입니다. 이곳에 한번 시장님이 와셔서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그 가련한 신세를 좀 듣고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가 진정서를 넣은 것과 같이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동사무소를 우리가 이 전동 휠체어 타고 한번 가려면 내 동료가 이 전동 휠체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익산병원에 입원한 일도 있고 노인네들이 거기를 한번 가자면 1시간, 2시간이 걸리고 가다 쉬고 한 번 갔다 오면 또 노인들은 그들 아파서 웃습니다. 주민은 등골 하나 뛸라면 걷고 쓰레기봉투 하나 달라면 걷고 쓰레기봉투도 통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갖다 주면 좋겠지만은 일일이 본인이 와서 얼굴 확인하고 타야 한다니 이렇게 까다 쓰는 법 있습니까? 석 달에 쓰레기봉투 석 장 주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가 너무 멀어서 여기 노인네들이 나 혼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진정서와 서명단을 해서 보냈지만은 여기 주민을 대표해서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므로 박수도 쳐요. 박수 쳐요. 시장님께서는 여기다가 동상소 축장소를 하나 꼭 만들어서 우리가 가깝게 주민들도 볼 수도 있고 직원들의 얼굴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 바쁘다고 전화 끊어버리고 직원 얼굴을 많은 10년이 넘었어도 직원 한 분 얼굴을 못 봤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직원 한 분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다 동사무소를 출장소를 만들어주시면 그 직원을 우리가 직접 얼굴을 봐가면서 우리 애로사항을 이해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모든 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시장님 제발 이 내 죽을지 모를지 모르는 불쌍한 이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십시오. 선거 때만 말하지 말고 선거 때 공약을 지켜주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 섭섭합니다. 나는 여기 한번 방문해 주지 않습니다. 익산에서 우리 동네만큼 더 가난하고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개 맨보다도 큰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방문해셔서 저를 찾아주십시오. 제가 여기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시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 무더위 속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음을 무릅쓰고 견뎠습니다. 매일 아침마당 시원한 경로당으로 가십시오. 왜 주의지 마십시오. 경로당 못 갑니다. 이 전동기차를 세울 데도 없고 경로당에 들어가려면 5만 원씩을 줘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좁은 경로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큰 공터에다가 우리 장애인 노인들이 들어가서 여름이면 좀 쉴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맞아요. 잘 보셨습니까? 시장님, 부성동 중화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 사유적 약자인 주민의 수공이자 오랜 바람인 이동민원실을 부성 1단지에 설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동민원실은 법령뿐만 아니라 우리시 조례나 규칙 그리고 훈령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오직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 하나면 지금 당장이라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입장에서 애로를 상담하고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 업무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에 걸맞는 시정수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사무실 임차와 인력 운영 문제를 먼저 제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시민을 위한다면 인근의 빈 공간을 임차하고 삼성동 공무원 한두 명만 배치한다면 그리 많지 않은 예산으로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수건이 해결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동민원실 설치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영상을 보니까 그동안 사실은 저도 부성동 주민, 이웃 주민이었고
그리고 부송 주공 1, 2, 3단지는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게 많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이런 것은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이동민원실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지금 우리가 증명서 민원서류 배달제로 제도 이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심부름 센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심부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거의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면 다른 그 대책 강구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먼저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민원 수요가 있으신 분들, 아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하나 가지러 속장 가지러 거기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들한테 그건 다 갖다 배달을 하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은 일단 해결해주는 방안으로 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원한다면은 우선 이동민원실 하기 전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출장 민원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날짜를 모아서 이날 다 오십시오 해서 그때 출장 민원을 하도록 하고, 그것으로도 이제 수요가 넘치면은 그때 이동민원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우리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익산시에 이동민원실이 있는 데는 삼성도 한 군데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한 군데밖에 없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의원님. 네. 시장님, 삼성동의 이동 민원실이 지금 하나가 설치가 된 부분이 기왕이 설치가 된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삼성동이 기왕에 지금 현재 이동 민원실이 있던 자리가 저기 커지면서 이쪽 부성동으로 나온 건 맞죠? 그렇죠, 예. 그런 거기에 특혜를 준 게 아닙니다. 공유자산을 매각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남겨놓은 부분인데, 현재 삼성동 이동 민원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지금 이 상황은 좀 틀리죠. 아니, 이제 그것은 그것만 따로 떼놓고 말씀드린다면은 거의 모든 동들이 여러 법정들을 합해서 행정동 하나로 다 좀 통합해 시간을 내셔가지고 예. 저하고 그 지역을 가셔서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제가 조만간 빨리 방문해야 되겠다 하는 저하고 생각을 휘체를 했습니다. 한번 타고 그럼 바로 이제 방문해서 동사무소 한번 가보시죠. 주민들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동사무소 직접 가봤어요. 예. 근데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물론 삼성동 이동 민원실을 하나 더 주공 1차 아파트에다 내준다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민원은 해결을 하겠다. 대원칙은 예. 방법은 같이 상의해가면서 하자. 이제 그런 겁니다. 제 결론은. 예. 이게 지금 딱 결론 내서 이동 민원실 설치하자. 이 결론 내지 말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이것을 일단은 해결해 주는데 방법은 다양하게 서로 상의해가면서 하자. 이렇게 조금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그분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한번 방문해 예, 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가시죠. 예, 그러시죠. 예. 제가 주민들께 시장님 방문하시겠다고 예, 약속받았다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로 부성동 중흥아파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성동 중흥아파트 건입니다. 장애인 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익산시 관내에 특히 동의회에 경로당이 아닌 장애인 그리고 노인 쉼터가 몇 개나 되신지 아십니까? 경로당이 아닌 쉼터, 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이제 공원 같은데 뭐 해놓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실제로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장애인 전용 쉼터,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좀 못 해봤습니다만. 예. 아마 몇 개 되는지는 관련 부서도 정확히 아마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전만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휘구인 부송 1단지 경로당의 경우 협소뿐만 아니고 장애인이 이용하기는 절대적으로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장애인의 전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고 이용하려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기에 이용을 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 그 폭염 속에서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조차 사용할 경제력이 없으신 분들은 나무 그늘이 매우 그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그늘조차 없는 곳에서 전동차에 앉아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게 여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부송 1단지 아파트 내에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래 그동안에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우리 시가 사업을 하면서 엄격히 제한을 해왔고, 아파트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엄격하게 공모를 받아서 해왔는데, 이 지역은 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그러면은 이 공모 사업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우리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봐라 그랬더니 아마 그게 가능하다고 담당 관리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장애인 숫자 이렇게 많다면은 장애인 전용 쉼터를 만드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있긴 있지만은 아마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끼리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 같거든요. 그것을 진작에 못했다면 우리 시청에 불찰이라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거기 이용을 장애인들이 숫자가 충분하다고 본다면은 시재정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부송동 주차장 부족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 동부권인 영등, 어양, 부송동에 공용 주차장이 몇 개나 있으며 주차 가능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가능 대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지금 부송동에 전자랜드 사거리 하나 있고, 또 저쪽 영등동 공원 옆쪽에 거기 그 은행 그 2층인가요? 거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롯데마트 뒤에 또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초등학교 옆에 공용주차장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죠. 아마 공용주차장 그 정도고, 그다음에 부송동에 지금 공용주차장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거기는 시민들이 거의 못 온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의원님 그 질에서 보고 정확히 인지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찾아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용주차장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공용주차장 수에 비해 차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문제는 공용주차장은 있는데 이용률은 거의 지금 없거든요. 사실 우리 고민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 관리계 정도만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주차 관리계에다가 주차 정책계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낼 겁니다. 예. 예, 우리 시 전체에 제대로 된 주차 공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송, 영등, 어양 지역은 신시가지 개발 시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현재 대다수 지역이 주차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주변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야간 불법 주차는 도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주차 문제는 도로 기능 상실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불법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 또한 자주 발생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삼성동 주민센터 뒤편 무학로 인근에 공영 주차장 건설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근처에 저희들이 별도 부지를 확보하기는 지금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부송 택지 사지구 할 때 그때 주차 면적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 그 사지구가 언제 됩니까? 지금 아마 조만간 신청이 올라갈 겁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하면 많은 예산도 들고 또 부지 매입부터 완료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 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4시에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주간에도 1차선은 아예 주차장처럼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저녁 시간에는 인근 상가를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의 차량으로 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설령 불법 주차 지도 단속을 엄격히 한다 하더라도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 감소와 더불어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어려움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송동 한국토지자산공사가 입주한 4층 건물 주차 빌딩에 약 90대 주차 시설이 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유주를 찾아서 임대 의사를 타진한 바 있습니다. 소유주께서는 시에서 임차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임차를 해주겠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 가능토록 개방한다면 어느 정도 주차 문제가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도 거의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시가 운영하고 않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가, 이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주차 정책계를 하겠다는 것이,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빈 땅이 생기는 대로,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그 나무를 심겠다. 저는 빈 땅이 생긴 대로 나무를 심고 플러스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도시 내 빈 가옥, 폐가옥들 전부 다 사들여서 이제는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시내에도 유로제 할 때는 적절히 유로제를 해서, 그래서 그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 홀짝제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기도 지금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게 자기 가고자 하는 목적지 옆에서 차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차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주차 단속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공영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운영 방식을 민영에서 공영으로 바꾼다고 해서 저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지금 거의 개방을 해도 이용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죠? 예.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같이 한번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는 그 아침부터 아예 차단막으로 차단을 다 하고 저희 때까지 다 차단을 하고 있어요. 막아놨습니까? 예. 그 소유주한테 얘기했더니 왜 내 땅, 내 건물 가지고 이 주변 이용원은 시민들한테 제공하냐요. 내가 시장도 아니고. 그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주차시설로 되어 있어서 막을 수는 없을 텐데요. 그 부분도 예. 아니 소유주 건물인데요. 거기에 많이 들어가지고 주차해놓고 장기간 주차해놓고 그러면 그분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아래 마트가 입점이 되는데 마트 물건으로 좀 막아놓은 그런 부분이에요. 들어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알겠습니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익산시 인구의 30%가 밀집된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에 빠른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이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주기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의의 지적과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반드시 시정하셔서 또 시정에 반영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과 이행으로
그거보다는 시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 건설을 앞당겨 주실 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